저는 현재 1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이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아이가 지나가면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조금 큰 애들도 귀엽고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아이 낳으면 자주 찾아가서 장난감도 사주고 놀아주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제가 엄마가 되면 아이하고도 잘 놀아주고 좋은 엄마가 될 것 같다고 했죠. 저도 그걸 원했고요. 그 남자는 친구 남편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너무 괜찮은 남잔데 솔로라고 하더라며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였죠. 회사도 대기업이고 키도 크고 운동도 좋아하고 성격도 엄청 서글서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첫눈에 서로에게 꽂혀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제가 지나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예뻐라 하니까 그 남자도 묻더라고요. 아이 많이 좋아하느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서 나는 결혼하면 애를 빨리 가지고 싶다고 했죠. 그 남자는 자기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결혼 정년기인데다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맞았던 저희는 짧은 연애를 끝내고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죠.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가져야겠다 생각했는데 결혼 준비 도중 아이가 생긴 거니까요. 마치 결혼을 축복하는 선물 같았다고나 할까요? 남친도 몹시 기뻐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다 너무 잘 됐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모두에게 축복받는 행복한 결혼이라 생각했지만 다만 한 가지, 손톱 옆에 툭 튀어나온 거스러미처럼 제 신경을 유달리 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남친의 남동생인 제 예비 시동생이었죠. 처음에 동생이 궁금해한다고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남친이 워낙 쿨하고 남자다운 성격이다 보니 당연히 형제인 남친 동생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외형도 제 남친은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해서 덩치도 좋은 반면 남친 동생은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왜소하더라고요. 얼굴도 좀 날카롭게 생기고요. 성격도 남친과 달리 좀 예민하고 쫌스러운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형수로서 제가 굉장히 못마땅한 눈치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한테 시비를 살살 걸었으니까요.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제가 수저를 놔주면서 티슈를 한 장 깔고 그 위에 수저를 올려놨거든요. 별것 아닌 행동인데 남친 동생은 그걸 보더니 굳이 깔아둔 티슈를 쓱 빼는 겁니다. 난 이런 거 왜 하나 몰라. 이런 티슈에 먼지 더 많아요. 어차피 상 다 치우는데 그냥 상에 올려두는 게 낫죠.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일부러 자기 수저도 꺼내서 세팅해줬는데 굳이 저렇게 말한다는 게요. 그리고 저한테 한다는 말이 저희 형이랑 동갑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픽 웃는 겁니다. 왜요? 아닌 것 같은데? 뭐가요? 더 나이 많아 보이세요. 딱 봐도 저희 형보다 누나 같은데? 혹시 나이 속인 건 아니죠? 그러면서 뭐가 재밌는지 낄낄 웃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애써 웃으며 그랬죠.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이나요? 네, 그런 말 못 들으셨어요? 글쎄요. 딱히 동안은 아니어도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형 옆에 있으니까 완전 누나 같은데요. 나이 차이 많은. 뭐 형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내가 더 오빠 같은데? 뭐래, 아니거든? 저는 속으로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왜 살살 시비를 걸면서 나를 까내리는 거지? 했죠. 좀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첫 만남에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말을 좀 짓궂게 하는 편인가 보다 생각하며 애써 넘겼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한다는 소리가 자기 형이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엄청 많았다는 둥 오죽하면 자기는 이름이 아니라 지섭이 동생이라 불릴 정도였다면서 자기 형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느냐면서 남친을 보고 웃으며 되물었죠.
인기가 그렇게 많았구나. 나 인기남이랑 결혼하는 거네. 남친은 쑥스러워하며 동생을 말리더라고요. 오바한다. 그만 좀 해. 그런 소리 왜 해? 형 축혀 세워주는 거 아니야. 그때 형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예쁜 애들도 진짜 많았잖아. 나는 그거 보면서 와, 우리 형 진짜 눈 높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그렇게 눈이 높은 것 같지는 않네. 하면서 혼자 또 키득거리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확 더러워지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진짜 미쳤나 싶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고 집에 갈 때까지도 기분이 좀 상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친에게 동생 왜 이렇게 무례하냐고 따졌는데 남친은 제가 장난기도 너무 많고 짓궂어. 아직 애야 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애인 게 자랑이야?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워낙 짓궂어서 그래. 남친은 그래도 지 동생이라고 편들더라고요.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진짜 개념 없고 짜증난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동생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잘 크고 있었고 신혼생활도 즐거웠죠. 하지만 가끔씩 시댁에 갈 때 시동생하고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짜증나는 소리는 많이 했어요. 시비도 잘 걸고요. 그래도 자주 보는 건 아니다 보니 그냥 참았죠. 그렇게 결혼한 지 8개월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도 산딸이 다가와서 만삭인 상태였어요. 그맘때 시동생은 자기도 결혼을 할 거라면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집 근처에 식당을 예약해서 가족끼리 다 모였습니다.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착하고 예쁘더라고요. 수학학원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요. 예비 동서는 제 배를 보며 신기해하더라고요. 출산일이 언제냐고 물어보길래 다음 달 말이 예정일이라고 말해줬죠. 예비 동서는 수줍게 배 한번 만져봐도 되느냐 했고 저는 웃으며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뻥뻥 하니까 예비 동서도 놀라면서 신기해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만삭인 배는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안 힘드세요? 힘들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살도 너무 찌고 이렇게 숙이면 발도 안 보여요. 그러시겠다. 배 무게만 해도 얼마예요. 그렇게 담소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근데 뭐 형수는 원래도 배가 많이 나와 있었다 보니 특별히 더 힘들 건 없지 않아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저 인간이 왜 또 시비인가 싶었죠. 제가 무슨 배가 나와요? 원래도 형수 통통했잖아요. 배도 좀 나온 편이고. 아닌데요?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임신 전에도 그렇게 통통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체형이었죠. 근데도 시동생은 깐죽거리는 겁니다. 뭘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뭘 봐요? 결혼 전에 봤잖아요. 그때도 통통하더만 뭐.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내가 통통한 게 아니고 도련님이 너무 마른 거죠. 본인이 너무 말랐다 보니 다른 사람은 다 통통해 보이나 봐. 제 말에 시동생도 정색하며 따지더라고요. 마른 게 컴플렉스라고 들었거든요. 저 안 말랐거든요? 그리고 통통한 것보단 마른 게 나아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형수님? 발끈하는 것 봐. 그렇게 시동생과 제가 서로 노려보고 있으니 예비동서도 당황해하고 저희 남편도 급하게 말리더라고요. 왜 그래? 둘 다 그만해. 저는 속으로 저게 왜 또 시비를 거나 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늘 저런 식이었죠. 뜬금없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제가 발끈하면 예민하다고 몰아세웁니다. 저는 너무 짜증났지만 시부모님도 계시고 예비 동서도 있으니 꾹 참았죠. 그렇게 불쾌한 기분으로 식사를 하면서 시부모님은 예비 동서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어요. 결혼하면 직장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은 질문이요. 예비 동서는 맞벌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자기들은 둘 다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몇 년 동안은 아이 안 갖고 둘이서 일단 열심히 벌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네가 알아서 계획 잘 잡아서 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또 가만히 있는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맞벌이 해야지. 나는 결혼한다고 바로 남편한테 기대서 일 그만두고 그런 거 진짜 별로더라고. 제가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누가 봐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기대서 일을 그만둔 게 아니고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일의 기술 자체가 타 회사로의 이직도 쉬울 뿐더러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아이가 좀 클 때까지 아이 키우는 데 전념을 하고 싶었어요. 좀 크고 나면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사업장을 차려도 됐으니까요. 얼마든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만둔 건데 또 말을 저딴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애써 웃으며 그랬죠. 저희는 충분히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도련님. 알아요. 누가 뭐래요? 형수님이 왜 갑자기 발끈하시지? 혼자 찔리신 건가? 저는 형수님 얘기한 게 아니고요. 왜 결혼하자마자 취직이라도 한 것 마냥 일 그만두고 집에서 노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 두고 한 말이에요. 근데 형수님이 좀 기분 나쁘셨나 보다. 죄송해요, 형수님. 형수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괜히 혼자 발끈하지 마세요. 살살 죄송하다면서 깐족거리는데 진짜 열받는 겁니다. 어머님도 그만 좀 하라고 인상 쓰면서 시동생 다리를 탁 때리시고요.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한마디 했죠.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나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라는데. 다 사람 상황에 따라 하는 거죠. 하긴 도련님 월급 생각하면 예비 동서도 일 그만둘 수 없겠다. 그쵸? 취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 거지. 가끔 남자들 본인 버는 월급은 생각도 안 하고 여자들 보고 취직이니 뭐니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며 웃었죠. 제가 월급 갖고 찌르니까 시동생도 표정 완전 굳더라고요. 시동생은 남편과 달리 회사도 엄청 작은 곳에 다니고 월급도 남편의 반토막이거든요. 시동생은 발끈해서 또 그러는 겁니다. 아, 근데 여자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 남편이 돈 잘 번다고 그 돈이 자기 게 아닌데 본인 직업 없으면 결국 남편 돈으로 종속돼서 사는 거잖아요. 저는 저 나불거리는 주둥이를 진짜 한 대 콱 때리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둘 다 뭐 하는 거냐고 그만 좀 하라고 한 소리 하셨고 기분이 상한 저는 그 후론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너무 열받아서 남편한테 따졌죠. 아니, 자기 동생 왜 저래 진짜? 나한테 억하심정 있어? 아, 그러게. 저 자식 왜 저러지? 자기만 보면? 첫 만남부터 사람 살살 갈거댈 때부터 알아봤어. 만날 때마다 시비 툭툭 걸더니 오늘은 아예 작정하고 왔더라. 아니, 지 결혼한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해놓고 왜 나를 공격하고 있냐고. 제가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니 남편은 진정 좀 해. 뱃속에 놀라겠다.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면 당신이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다음에 내가 한마디 할게. 퍽이나 하겠다. 당신 동생이 나한테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나 이제 당신 동생 있다고 하면 시댁도 안 갈래. 에이, 왜 그래? 진짜야. 안 보고 살아야 돼 아주. 그 자식이 좀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 몸도 약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괴롭힘도 좀 당하고 맞고 다닐 때도 종종 있었거든. 그래서 공부도 좀 그저 그래서 나하고 비교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불쌍한 놈이야. 엄마 아빠한테도 성적 때문에 좀 많이 깨졌었고. 그래서 애가 속에서 화가 좀 많은지 한 번씩 저렇게 삐딱선을 타더라고. 아니, 그 화를 왜 나한테 푸냐고. 만만한 게 나야? 그냥 불쌍한 놈이다 생각하고 이해해줘. 불쌍한 사람이 세고 셌다. 저는 툴툴거리면서 남편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시동생은 자격지심도 많고 형에 대한 열등감도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형한테는 그걸 표출 못하고 만만한 저한테 저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못나 보이고 괘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는 딱히 시동생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한동안은 육아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시댁에도 거의 못 갔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시동생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러 약속을 잡는 게 아닌 이상 시동생과 마주칠 일이 없었죠.
얼굴 안 보고 사니 얼마나 속편하고 좋던지요. 그때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주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는 거고 또 아이가 갓난아기라 잘 때가 많았거든요. 그 짜투리 시간을 그냥 허비할 바에야 뭐라도 배워보자 고민하다가 주식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는 틈에 책도 보고 유튜브로 강의도 듣고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주식이라는 게 투자해놓고 냅두면 되는 거다 보니까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보기에도 괜찮았고요. 저는 공부한 것을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몇 개의 주식에 돈을 투자했는데 사실 처음 투자할 때만 해도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그 주식들 중 상한가를 치는 주식들이 있으면서 제법 재미를 봤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했는데 몇 번의 과정에서 제법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불장이라고 해서 주식들이 시세가 좋은 때였기도 하다 보니 제가 운도 몹시 좋았죠. 저는 주식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꽤 큰 돈을 만지게 되었고 남편도 저보고 주식 쪽으로 능력이 있다면서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본업으로 생각하거나 더 많은 돈으로 해보겠다는 생각까진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건 이상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보니 너무 신났죠.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조금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주말에 찾아뵌다고 말씀드렸고 남편과 아이 다 같이 시댁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 시동생도 집에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고 자기 혼자 집에 있기 심심해서 시댁에 왔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지 뭐하러 꾸역꾸역 왔나 싶어서 얼굴만 봐도 짜증나더라고요.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요. 남편은 아버님과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고 어머님은 저희 아이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 방에 있던 시동생이 갑자기 나오더니 슬그머니 옆에 와서 아이를 보고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우 피부 진짜 까맣다. 하면서 저희의 피부 까맣다고 또 시비를 슬슬 털더군요. 뭐가 까매? 까맣잖아. 형은 안 까만데. 아, 형수님 닮아서 그렇구나. 저 인간이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뭐가 까매요? 까만 편이잖아요. 얼굴은 화장을 짙게 하니까 좀 덜 까만데 목 이런 데는 까맣잖아요, 솔직히. 저 화장 안 했거든요. 하루 종일 내본다고 정신없는데 뭔 화장이에요. 안 한 거예요? 얼굴하고 목하고 색깔이 다르길래 한 줄? 아, 그러고 보니 얼굴에 기미하고 다 보이긴 하네. 저는 또 슬슬 스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들은 말도 있으니 속으로 에라이 못난 놈아, 남 까내리니 재밌냐? 하고 참았죠. 시동생은 애써 무시하고 가방에서 챙겨온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이게 뭐냐? 제가 드리는 용돈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보태 쓰세요. 아휴, 됐다. 갑자기 무슨.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받아두세요. 이거 받아도 돼? 고맙다. 아휴, 며느리한테 용돈도 받고. 어머님하고 그렇게 화기애애한데 옆에 있던 시동생이 또 시비를 터는 겁니다. 에이, 엄마. 형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어차피 형 돈 아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 돈 아니고요. 제 돈이에요. 뭐 어차피 형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게 그거죠. 형한테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번 제 돈이에요. 제 말에 시동생 코웃음 치더라고요. 형수님,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본인 돈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대놓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보는 게 어떻게 집에서 놀고 먹는 거예요. 저 하루가 얼마나 바쁜데요. 어쨌든요. 제 말은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돈을 버냐 그 말이죠. 결국 형이 준 돈 따로 모아둔 거 아니에요? 도련님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제가 그만한 능력 되니까 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 용돈도 드리잖아요. 아, 그런데 도련님은 어머님 아버님 용돈 드려본 적 있어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웃으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시동생도 정색하더라고요. 드린 적 있는데요. 생신 때도 드리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따로. 없죠? 하긴 생활비 쓰시는 걸로도 여유 없을 테니까.
제 말에 시동생도 정색하며 발끈하더라고요. 여유 없지 않거든요? 어머, 정말요? 잘 됐네요. 그러면 이참에 어머님 용돈 좀 드리세요. 저 여기 300 넣었거든요. 도련님도 얼추 그 정도 보내시면 되겠다. 그 말에 시동생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죠. 아, 그건 좀 그런가? 도련님 월급이 200 좀 넘는데 300은 너무 무리죠?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니까. 제 말에 시동생 얼굴 새파랗게 질리더니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저한테 툭 하면 시비 털더니 지약 좀 건드니까 부들거리는 꼴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둘 다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이미 저와 시동생은 싸움이 붙었죠. 그 와중에 남편과 아버님도 들어오시고요. 형수님,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용돈 한번 드렸다고 유세 떠시는 거예요? 유세라뇨. 도련님도 너무 받는 거에만 익숙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뭘 받았는데요? 결혼하실 때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셨잖아요. 다 들었는데. 게다가 저희 집에서도 1000만 원이나 보태주고 동생 결혼한다고 1000만 원 보태주는 형이 어딨어요. 진짜 좋겠네. 우리 형 돈 받은 건데 형수님이 왜 유세인데요? 나 어이가 없네. 결혼하면 부부 돈이거든요. 부부 돈은 뭔 부부 돈이에요? 돈은 형 혼자 버는데. 결국 우리 형 돈으로 나 해준 거잖아요. 거기 형수님 돈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왜 형수님이 유세를 떨고 있냐고요. 도련님과 저는 언성이 높아졌고 남편도 그만하라고 말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말리고요. 하지만 저도 어디 말 나온 김에 해보자 싶었습니다. 진짜 뭘 모르시네. 그거 형 돈 아니에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거 내 돈이에요. 형이 갖고 있는 돈 적금이랑 펀드로 묶여있다 해서 그 돈 내 통장에서 해준 내 돈이라고요.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받았어요? 그 말에 시동생도 멈칫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예뻐서 해준 돈은 절대 아니고 남편이 적금 만기되면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준 건 맞긴 하죠. 내가 준 돈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이제 좀 나한테도 고마워하려나? 시동생 얼굴 시뻘개져서 난리를 치더군요. 아, 돌려드릴게요. 다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돌려주세요, 그럼. 언제까지 돌려주실 건데요? 이왕이면 빨리 돌려주세요. 아, 돌려주면 되잖아.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시동생 완전 흥분해서 반말로 난리치고 저도 똑같이 반말로 깐죽거렸습니다. 더럽고 치사하면 바로 갚아. 형수 취급도 안 할 거면 돈 똑바로 내놓으라고.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나 보자.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애만 사랑 까고 속 뒤집어 놓으면 바닥밖에 없는 네 자존심이 다시 생기니? 뭐? 말 다 했냐? 네가 너무 별로라서 깠다. 왜? 우리 형이 너 같은 거랑 왜 결혼했나 싶어서. 그렇게 치면 동서는 왜 너 같은 거랑 결혼했대? 뭐 볼 거 있는데? 돈도 없고 자격지심만 드글드글해서는. 야! 왜? 너 사람 만만해 보여? 내가 참고 참으니까 우스워 보이냐고. 톡 까놓고 말해서 이 집에서 너보다 못난 사람이 어딨다고 그 난리야. 집에서 푹 퍼져가지고 애나 보는 주제에 나는 집에서 푹 퍼져서 애나 보지만 꼬박꼬박 출근 도장 찍는 너보다 훨씬 돈 잘 벌거든요? 와, 진짜? 시동생 뒷목 잡고 쓰러지면서 덤벼 들려고 하고 남편하고 시부모님하고 그만 좀 하라고 뜯어말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아기띠로 아기 안고 저 당겨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등살에 차까지 탔고 저도 씩씩대며 우는 아이 달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진짜? 내가 뭐 자기 없을 때 자기 동생이 또 나한테 깐죽거린 건 모르지? 아, 진짜 둘 다 똑같아. 똑같긴 뭐가 똑같아. 내가 네 동생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야? 나도 할 말 좀 하겠다는데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도 못했구만.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지만 제 입장에선 한 번은 치렀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좋든 싫든 가족으로 얽혀있는 이상 만날 때마다 저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저딴 식으로 굴 텐데 한 번은 뒤집어 엎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한테도 충분히 뭐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제 행동도 지나쳤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한테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도련님 하는 거 옆에서 보셔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첫 만남부터 저 보기만 하면 시비 걸었고 그 후에 만날 때마다 저 걸고 넘어지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솔직히 도련님 그렇게 할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만하라고 중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긴 한데 저 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간 도련님 하는 말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저 도련님한테 사과 못 받으면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도 따로 갈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사과 못 하겠으면 저도 얼굴 볼 생각 없습니다. 저는 어머님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한숨만 내쉬더니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시동생은 나중에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형수가 뭘로 돈을 그렇게 벌었느냐 물었고 남편은 제 주식 잘 됐다는 얘기를 했대요. 형수한테 사과하라고 하니 시동생도 거품 물고 싫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나선 지도 괜히 제 얘기에 자극받아서 주식해볼 거라고 덤볐나 본데 그나마 있는 돈도 다 날려먹었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돈 날려먹었다니까 꼬시면서 한편으론 끝까지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저러나 싶었죠. 지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제가 주식으로 재미 좀 봤다고 하니까 지도하면 마냥 잘 될 거라 생각한 거니까요. 그때도 시동생에게 말했지만 그 집에서 지보다 못난 사람 누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건지 저는 그날 이후로 시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진짜 따로 만나고 있고요. 시부모님도 저와 시동생이 마주치는 일은 없게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적금 만기되면 바로 1,000만 원 돌려달라고 쐐기를 박았고요. 네 동생한테는 이런 한 푼도 주기 싫다고 했고 남편도 만기되면 제 돈부터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포기하고 제 앞에서 자기 동생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습니다. 안 보고 사니까 속 편하고 좋기만 하고요. 결혼으로 인해 가족이 되었고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왜 M1 저한테 핫풀이를 하나요? 저도 마냥 참는 성격도 아니고 참을 필요도 없다 보니 한번 푸닥거리 한 거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만만해 보인다 싶으면 살살 긁어대는데 그럴수록 얼마나 스스로가 못난 인간인지 반증한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왈가왈부 말고 자기 인생이나 잘 살았으면 하네요.